서울의 늦겨울 바람은 유난히 매서웠습니다. 박기준은 마른 입술을 꾹 다문 채 회색 코트를 여미며 좁은 원룸 골목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낡은 운동화는 발끝마다 갈라져 있었고 손에 들린 비닐봉지엔 편의점에서 산 삼각김밥 하나가 덜렁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도 제대로 된 식사는 꿈도 못 꿨죠. 그는 26, 명문대 경영학과 4학년. 겉으로 보면 화려한 이력과 가능성을 가진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현실은 늘 빠듯했죠. 아르바이트 2개를 병행하며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하는 살. 그렇게 버텨온 지 벌써 4년이었습니다. 기준은 문 앞에 도착해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다가 멈칫했습니다. 진동이 울렸습니다. 전화는 또 그 번호였습니다. 휴대폰 화면엔 집주인 아저씨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그는 짧게 숨을 들이쉬고 통화를 받았습니다. 기주의 입에서 조심스레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월급이 들어옵니다. 그날 꼭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단호하고 날카로웠습니다. 월세는 날짜 맞춰내야 하는 거예요. 매번 이런 식이면 곤란하잖아요. 그 말에 기준은 차마 대꾸하지 못하고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후 복도에 혼자 남겨진 기주의 어깨는 눈에 띄게 움츠러들었습니다. 방 안에 들어서자 어둠이 먼저 맞아주었습니다. 조그마한 형광등 아래 벽에 붙은 포스트잇엔 장학금 신청 마감일, 과외 스케줄, 월세 내는 날 같은 메모들이 빼곡했습니다. 기준은 가방을 내려놓고 조용히 주저앉았습니다. 배는 고팠지만 삼각김밥 하나로 저녁을 때우려다 문득 너무나도 허탈한 마음에 눈을 감았습니다. 문득 돌아가신 할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기주를 누구보다 아끼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늘 등을 두드려 주시던 분. 그 따뜻한 손길을 떠올리면 지금의 외로움이 더 짙게 밀려왔습니다. 기주는 가방을 챙겨 다시 문을 나섰습니다. 과외가 끝나고 오는 길이었지만 배가 고팠습니다. 도저히 참기 힘들 만큼 허기가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거리 끝 모퉁이에 보이는 작고 허름한 칼국수집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긴 유명한 맛집이라던데. 가격도 저렴하고 동네 사람들 사이에선 꽤나 입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기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바깥 바람과는 달리 따뜻한 김이 자욱한 실내. 중년 부부가 운영하는 듯한 이 작은 가게는 정겨운 국물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한자리에 앉아 칼국수 한 그릇을 주문했습니다. 면발이 탱탱하고 국물은 진했습니다. 따뜻한 김이 코끝을 스치며 피곤한 하루를 잠시 잊게 해줬습니다. 그저 한 끼 식사였지만 기주에겐 오래간만에 제대로 된 위로였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한 분위기를 깨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아버지, 드셨으면 계산하셔야죠. 돈 없으세요? 아니, 지갑이 있었는데 어디 갔나 미안한데 내일 돈을 갖다 줘도 될까요? 기주는 수저를 들던 손을 멈췄습니다. 가게 한켠에서 중년 여사장과 허름한 옷차림의 노인이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아니 할아버지, 돈도 없으시면서 잡수시면 어떡해요? 이러시면 곤란해요. 그 말에 노인의 눈동자가 작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연신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기주의 가슴 한켠이 쿡 찔렸습니다. 왠지 그 노인의 모습에서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겹쳐 보였습니다. 기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저 제 거 계산하고요. 저 할아버지 것도 같이 계산할게요. 여사장은 놀란 눈으로 그를 쳐다봤습니다. 학생, 괜찮아요? 학생도 어려워 보이는데. 기주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고 싶어요.
노인은 연신 고맙다며 두 손을 모아 인사했습니다. 꼭 갚겠습니다. 정말 꼭 다음에 꼭 밥 한번 살게요. 기준은 가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음에 우연히 만나면 밥 한 끼 사주세요. 노인은 울컥한 눈으로 다시 인사했고, 그렇게 두 사람은 헤어졌습니다. 기준은 가게를 나서며 다시 바람을 맞았습니다. 주머니 사정은 여전히 빠듯했지만 마음 한켠이 묘하게 따뜻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보셨다면 잘했다고 하셨겠지. 그는 작게 중얼이며 골목을 걸어갔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박기주의 하루는 여전히 묵직했습니다. 졸업을 앞둔 대학생에게 봄은 따뜻함보다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친구들이 하나둘 취업을 하고 후배들은 스펙을 쌓는다며 발을 동동 구르던 시기. 기준은 늦은 밤 교정 벤치에 앉아 손에 쥔 커피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는 마침내 한 식품회사의 인턴으로 채용되었습니다. 계약직이라도 좋다. 어디든 시작이 중요하지. 기준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회사로 향하는 첫날을 맞았습니다. 낯선 정장을 입고 잔뜩 굳은 얼굴로 회사 정문 앞에 서자 갑자기 누군가 그를 불렀습니다. 학생, 아니 이제 사회인이죠. 첫 출근입니까? 익숙한 목소리였다. 고개를 돌린 순간 그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날 칼국수집에서 만났던 그 노인. 허름한 외투를 걸치고 손에 조그만 종이봉투를 든 채 서 있었습니다. 여전히 인자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기준은 놀란 눈으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르신, 여기 근처 사세요?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바로 근처에 살아. 아침마다 산책 겸 이 길을 자주 지나가지. 기준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가방 끈을 고쳐맸습니다. 저 오늘 첫 출근이라서요. 긴장도 되고.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겠지. 새로운 시작은 누구에게나 떨리거든. 하지만 당신은 잘할 거예요. 내가 보니까 그런 사람 같아요. 짧은 대화였지만 그 말은 마치 오래된 지인에게 듣는 위로 같았습니다. 기준은 허리를 숙이며 인사를 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노인은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내가 더 고맙지. 다음에 꼭 밥 한 끼 살게요. 이번엔 내가요. 그렇게 둘은 헤어졌습니다. 기준은 회사 로비로 들어가며 이상하리만치 마음이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누군가 자신을 조용히 지켜봐주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회사 생활은 상상 이상으로 버거웠습니다. 예의는 기본, 서류 정리는 물론 회의록 작성에 커피 심부름까지. 그가 속한 마케팅팀은 외부 클라이언트와의 미팅이 잦아 긴장의 연속이었고 정식 사원이 아니란 이유로 기주의 말은 자주 묻혔습니다. 상사의 날 선 말투에도 동기 인턴들의 눈치 싸움에도 기주는 꼭 참아야 했습니다. 퇴근 후 지하철 안 기주는 창밖 어둠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한때 스스로가 자랑스러웠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장학금을 받던 날, 교수님의 칭찬을 듣던 날. 그러나 지금의 그는 그저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또 하나의 수험생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나 또 다른 무력한 하루를 보내고 귀가하던 기주. 동네 근처에 다다르자 문득 그 칼국수집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날의 따뜻했던 국물, 노인의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자리도 많지 않은 소박한 가게. 저녁 시간이라 그런지 손님은 드물었습니다. 주문한 칼국수가 나오자 기주는 조용히 국물 한 숟갈을 떴습니다. 순간 어딘가에서 느껴지는 시선. 고개를 들자 입구에 서 있는 낯익은 얼굴. 바로 그 노인이었습니다.
기준은 놀라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르신, 여기서 또 뵙네요. 노인도 반가운 듯 고개를 끄덕이며 다가왔습니다. 칼국수가 땡기길래 왔는데 마침 당신이 보이더군요. 인연이 참 신기해요. 그들은 마주 앉아 식사를 나눴습니다. 기준은 피곤했던 회사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냈고 노인은 조용히 듣기만 하다 따뜻한 말을 건넸습니다. 힘들겠지만 조금만 더 버텨봐요. 곧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세상은 당신 같은 사람을 그냥 두지 않거든요. 그 말은 기주의 얼어붙은 마음에 서서히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노인은 조용히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내가 밥 살 차례니까요. 약속은 지켜야죠. 기주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게를 나서는 길 두 사람은 다시 마주 웃었고 그날의 서울밤은 유난히 따뜻했습니다. 그날 칼국수집에서의 재회 이후 기주는 한결 차분한 마음으로 회사를 향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유난히 따사롭던 어느 월요일, 박기주는 식품회사 본사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바람에 흩날리는 와이셔츠 깃을 다듬으며 문을 밀고 들어섰습니다. 그 순간 다시 한번 현실감이 밀려왔습니다. 넓은 로비, 날렵한 정장 차림의 직장인들, 커피를 들고 빠르게 오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기주는 여전히 작아 보였습니다. 자신이 이 흐름 속에 속할 수 있을까 의심이 들 만큼. 하지만 그는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보자. 그래도 내가 여기까지 왔잖아. 인턴 기간은 총 3개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었지만 기주에겐 하루하루가 벼랑 끝에 서 있는 듯한 날들이었습니다. 마케팅팀 사무실에 들어서자 팀장인 백 과장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날카로운 눈매와 단정한 슈트 차림. 그는 기주에게 늘 딱딱한 말투로 업무를 지시했고 실수에는 관대하지 않았습니다. 박기주 씨, 지난주에 정리한 소비자 조사 자료 다시 보냈나요? 엑셀 오류 있었죠? 기주는 깍듯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수정해서 오늘 오전 중으로 재송부드리겠습니다. 백 과장은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회의실 쪽으로 자리를 옮기며 서류를 툭 넘겼습니다. 그 순간 옆자리의 다른 인턴, 이가연이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백 과장님이랑 붙으면 진짜 피곤해. 너무 FM이야. 사람 피를 말려. 기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애써 웃어 보였지만 사실은 그 말에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의 하루는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오전엔 보고서 정리, 오후엔 클라이언트 자료 번역, 틈틈이 이메일 회신과 문서 출력. 특히 기주에게는 별도 주어진 업무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창립기념일 행사 준비를 위한 리서치 업무였습니다. 작은 업무처럼 보였지만 중요한 자리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기주는 새벽까지 자료를 정리하고 회의 준비에 매달렸습니다. 정식 직원이 아니란 이유로 평가받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그는 작은 것 하나 대충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팀장인 백 과장은 여전히 냉담했습니다. 이런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보고서라는 건 정보를 보는 게 아니라 전달하려는 의도가 느껴져야 해요. 순간 기주의 입술이 굳게 다물렸습니다. 밤새 고생한 흔적이 묵살되는 순간 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아니면 그냥 인턴이라서 그런 걸까? 그날 저녁 퇴근 무렵까지도 기주의 어깨는 무겁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 앞에서 누군가 그를 불렀습니다. 기주 씨. 뒤를 돌아보니 같은 팀의 선배인 정대리가 서 있었습니다. 온화한 인상에 실무 능력이 뛰어나 팀 내에서 신뢰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오늘 회의 자료 잘 봤어요. 고생했죠?
사실 팀장님 스타일이 좀 까다로워요. 너무 기죽지 마세요. 기준은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괜찮습니다. 배운다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정대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힘들 땐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말해요. 여기 사람들 다 처음엔 그랬으니까. 기준은 그 말에 왠지 모르게 숨통이 트이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회사 밖으로 나오자 저녁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날 만났던 노인의 번호는 따로 저장해 두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다시 보고 싶은 얼굴이었습니다. 문득 기준은 그 노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당신은 그런 사람 같아요. 세상은 당신 같은 사람을 그냥 두지 않아요. 그 말 한마디가 오늘 하루 버티게 만든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그날 밤 기준은 컴퓨터 앞에 앉아 행사 리서치 자료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기로 마음먹은 이유는 단 하나. 누군가 자신을 믿어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와의 인연이 곧 다시 찾아올 것임을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봄은 어느새 끝자락에 다다랐습니다. 하지만 박기주의 마음엔 여전히 겨울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인턴 생활 한 달째. 기준은 매일 아침 사무실 책상 앞에 앉으며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잘하자. 적어도 실수는 하지 말자. 하지만 회사는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백 과장은 기주의 사소한 오타 하나에도 나를 세웠고 다른 인턴들과의 비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가연 씨 보고서는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됐는데 박기주 씨 거는 흐름이 없어요. 이건 시간 낭비입니다. 그 말에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옆자리의 이가연조차 당황한 눈빛으로 기주를 바라봤지만 백 과장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기주는 고개를 숙인 채 연필을 꽉 쥐었습니다. 손끝에 힘이 들어가며 샤프심이 부러지는 소리가 작게 울렸습니다. 그날 점심 기주는 식당이 아닌 회사 옥상으로 향했습니다. 자동 판매기에서 캔커피 하나를 꺼내 마시며 멍하니 도시의 빌딩 숲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왜 이곳에 있는 걸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아니면 애초에 여긴 나 같은 사람이 올 곳이 아니었던 걸까? 자책은 자신을 더욱 고립시켰고 피로는 쌓여만 갔습니다. 매일 밤새워 준비한 업무가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기주의 자존감은 점점 침잠해 갔습니다. 회사 밖에서도 문제는 이어졌습니다. 월급날이 다가왔지만 첫 달 급여는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빠듯했습니다. 밀린 월세에 핸드폰 요금, 교통비까지. 그날 저녁 방으로 돌아온 기주는 책상 앞에 앉아 전기세 고지서를 바라보며 고개를 감쌌습니다. 그 순간 스마트폰 화면이 켜지며 문자 알림이 떴습니다. 잘 지내죠? 가끔 힘들 땐 칼국수 생각나요. 할아버지였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기주의 입가에 작게 미소가 번졌습니다. 곧이어 답장을 보냈습니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다음에 시간 되시면 칼국수 한 그릇 하시죠. 잠시 후 도착한 답장은 짧았습니다. 좋습니다. 꼭 불러주세요. 언제든. 그 따뜻한 문자가 지친 하루의 끝을 감싸 안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며칠 후 사건은 의외의 순간에 터졌습니다. 기주가 리서치한 창립기념일 행사 관련 자료가 외부 발표 자료로 사용될 예정이었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이름이 걸린 성과가 생긴 것이죠. 기주는 밤늦게까지 퇴근하지 않고 발표용 자료를 손봤습니다. PPT 한 장 한 장에 시간을 들였고 수십 번 피드백을 반영했습니다. 하지만 발표 전날 팀장 백 과장은 돌연 발표자를 교체했습니다.
이건 외부 인사도 들어오니까. 발표는 정 대리님이 맡고 박기주 씨는 보조만 하세요. 기주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자료의 기획부터 구성까지 모두 자신의 손을 거쳤지만 정작 무대에 설 자리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주변의 웅성임도 팀원들의 미묘한 시선도 다 들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하고자 했던 모든 말, 보여주고 싶었던 모든 열정이 한순간에 묵살당한 기분이었습니다. 회사 로비를 걸어 나오며 기주는 자신도 모르게 입을 앙다물었습니다. 발걸음은 무거웠고 머릿속엔 그 말이 맴돌았습니다. 보조만 하세요. 버스 정류장 앞 밤 공기가 기주의 볼을 스쳤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그는 작게 중얼였습니다. 내가 왜 여기까지 왔을까? 한참을 멍하니 서 있던 그 순간 다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이번 주말엔 제가 사는 단지 근처 칼국수집으로 가요. 제가 약속 지키려고요. 그 메시지를 읽으며 기주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작은 위로가 얼마나 큰 힘이 될 수 있는지. 주말 아침 서울의 바람은 아직 차가웠지만 햇살은 어느새 따뜻해져 있었습니다. 박기주는 옷깃을 여미며 약속 장소인 노인이 살고 있다는 단지 근처의 조그만 칼국수집 앞에 섰습니다. 그곳은 전에 기주가 몇 번 들렀던 낡은 가게와는 달랐습니다. 오늘은 그 노인과의 특별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노인은 이미 한쪽 구석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얗게 센 머리칼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기주 씨, 잘 왔네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고 옅은 미소는 기주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기주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을 내주시고. 노인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닙니다. 이런 시간은 내가 더 고맙지요. 젊은 사람이 힘들 때 이런 자리가 얼마나 위안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두 사람은 주문한 칼국수를 앞에 두고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기주는 회사에서 겪는 어려움, 압박감과 때로는 좌절하는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노인은 눈을 반짝이며 듣고는 중간중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겪은 세상도 그리 녹록지 않았지. 젊을 때부터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었고 늘 불확실한 미래와 싸워야 했지. 기주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르신께서는 어떻게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셨나요? 노인은 잠시 멈칫하다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마음속에 포기하지 않겠다는 다짐 하나가 있었지. 그리고 믿음. 내가 하는 일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리라는 믿음 말이오. 그 말을 듣는 동안 기주의 마음 한켠에 따뜻한 불씨가 켜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르신, 저도 그런 믿음을 갖고 싶어요. 아직은 어둡고 불확실하지만. 노인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바로 시작이요. 믿음이 마음에 깃들면 길은 보이게 되어 있지.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선 두 사람은 단지 안의 공원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기주 씨, 혹시 회사 생활 중에 어떤 순간이 가장 힘들었소? 기주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사실 발표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 정작 발표는 못하게 되었을 때가 가장 마음이 아팠습니다. 노인은 무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 단단해져야 하오. 기회는 언젠가 다시 오게 마련이고 그때를 위해 준비하는 자가 결국 빛을 보지요. 기주는 눈가가 촉촉해지며 작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덕분에 다시 힘을 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인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그걸로 충분하오. 그리고 기억하세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돌아오는 길,
기주는 마음 한가득 위로와 결심을 안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밤 공기가 차가웠지만 그의 가슴속은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다시 일어서겠다는 다짐, 그 믿음과 함께 인턴 생활도 어느덧 2달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기주는 여전히 회사에서 인정받기 위해, 그리고 자신이 세운 꿈에 조금씩 다가가기 위해 몸부림쳤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쉽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팀장 백 과장이 급하게 기주를 불렀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신제품 출시 홍보 자료를 준비해 오세요.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니 만큼 제대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기주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마침내 자신의 실력을 보여줄 기회라 생각했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무게는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자료를 준비하면서 여러 번 수정을 거쳤지만 매번 피드백은 냉정했습니다. 이 정도 자료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더 참신하고 더 설득력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 말에 기주의 마음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늦게까지 회사에 남아 컴퓨터 앞에 앉아 자료를 다듬었습니다. 지친 몸과 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만의 작은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발표 전날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번 발표는 정 대리님이 맡기로 했어요. 박기주 씨는 보조 역할만 하세요. 기주는 또다시 무대에서 밀려난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기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런 게 현실인가? 하지만 그 순간 스마트폰에 메시지가 도착했다. 할아버지였다. 힘들 땐 언제든 찾아오세요. 당신을 응원합니다. 기주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썼습니다. 감사합니다. 힘이 됩니다. 그 따뜻한 한마디가 다시 기주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발표 당일 정 대리가 발표를 시작하자 기주는 조용히 뒷자리에서 그를 응원했습니다. 그러나 곧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발표 도중 예상치 못한 질문이 쏟아지자 정 대리는 당황했습니다. 그때 기주는 본능적으로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 중에 관련 내용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회의실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팀장과 참석자들이 기주를 바라보았습니다. 기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확신 있게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신제품 타깃 소비자는 2030대 여성으로 기존 자료에서는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추가 분석 결과 이 점을 보완하면 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회의장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참석자들의 눈빛이 변했고 백 과장도 눈을 크게 떴습니다. 발표는 성공적이었습니다. 행사 후 팀장은 조용히 기주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오늘 잘했어요. 조금 늦었지만 이제부터 제대로 보여줄 기회가 있을 겁니다. 기주는 얼굴이 붉어지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기주는 다시 한번 칼국수집에서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노인은 반갑게 맞아주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지치지 말고 천천히 가세요. 기주는 마음속 깊이 감사하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르신. 힘을 내볼게요. 밤하늘의 별들이 하나둘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작은 별빛처럼 기주에게도 희망의 빛이 다시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한여름이 시작되던 어느 날 회사는 창립기념일 행사를 준비하며 분주했습니다. 기주 역시 행사 준비를 위해 분주했습니다. 그날 오후 회사 로비에서 뜻밖의 인물을 마주쳤습니다. 기주 씨, 반갑소. 익숙한 목소리에 고개를 들어보니
바로 그 칼국수집 할아버지였습니다. 어르신, 여기서 뵙다니 정말 놀랐습니다. 할아버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이렇게 인연이 깊어질 줄은 몰랐소. 사실 내가 이 회사의 초대 회장이라오. 기준은 깜짝 놀랐습니다. 초대 회장님이셨다니 그동안 그렇게 겸손하게. 할아버지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사람 일이란 다 겸손해야 하니까. 그래야 사람들 마음을 얻을 수 있소. 그날 행사는 화려하게 진행되었지만 기주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회장이라는 직책이지만 할아버지는 조용히 뒤에서 회사와 직원들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기주는 할아버지와 더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회사가 겉으로 보이는 것과 달리 내부에 숨겨진 갈등과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기주는 우연히 회사의 한 회의록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회사 내부의 부조리와 몇몇 고위 임원들의 부당한 행태에 관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기주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꿈꾸던 회사가 이렇게 복잡한 현실 속에 있었다니.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할아버지는 기주에게 말했습니다. 진실을 아는 것은 무겁지만 그것을 바로잡으려는 의지가 있다면 길이 보일 것이오. 기주는 고민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신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그러던 중 할아버지가 기주를 자신의 비서실로 초대했습니다. 기주 씨, 회사의 미래를 위해 기주 씨가 필요합니다. 내가 직접 도울 테니 함께 해주겠소? 기주는 놀라움과 책임감이 교차하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네, 어르신.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순간 기주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설렘이 동시에 몰려왔습니다. 내가 과연 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을까? 하지만 칼국수집에서 나눴던 그 따뜻한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라는,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그 말. 기주는 고개를 들어 할아버지의 눈을 마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함께 가겠습니다. 이 회사를 더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그날 이후 기주는 회사 안팎에서 새로운 싸움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청년과 은퇴한 회장의 뜻밖의 연대가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회사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기주는 사무실에서 다시 한번 자신의 일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인턴 생활이 끝나가는 시점, 그는 한층 더 무거운 책임감과 긴장감에 쌓여 있었습니다. 지난 몇 달간 그가 회사에서 맡은 일들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진행된 시장 조사 프로젝트는 큰 도전이었습니다. 기주는 직접 소비자 인터뷰와 데이터 분석을 주도하며 경쟁사 동향과 트렌드를 꼼꼼히 파악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몇 차례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팀원들과 소통하며 개선안을 제시했습니다. 결국 그가 만든 보고서는 팀장과 마케팅 부서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박기주 씨, 이번 보고서는 매우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소비자 니즈 분석 부분은 우리 전략 수립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팀장은 이렇게 칭찬하며 기주의 노력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한편 기주의 정규직 전환 문제는 할아버지, 즉 초대 회장님의 도움으로 인사팀까지 전달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은퇴 후에도 회사의 중요한 조언자로 남아 있었습니다. 기주 씨,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알고 있소. 정규직 전환 절차를 내가 직접 챙길 테니 걱정하지 말게. 기주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인사팀에서 정식으로 정규직 전환 심사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박기주 씨 축하합니다. 당신의 성실함과 능력을 높이 평가하여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주의 눈가에 뜨거운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곧바로 칼국수집에 들러 할아버지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르신.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할아버지는 흐뭇한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기주 씨가 걸어온 길이 헛되지 않았소. 이제부터가 시작이니 더욱 힘내시게. 기주는 정규직이 된 이후에도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팀 내에서는 자주 아이디어 회의에 참여하며 동료들과 협업을 통해 신제품의 디자인과 마케팅 방향을 조율했습니다. 어느 프로젝트에서는 예상치 못한 문제로 출시 일정이 위태로워졌으나 기주는 빠르게 대안을 제시해 상황을 반전시켰습니다. 그 결과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고 팀과 회사에서 그의 존재감은 점점 커졌습니다. 한 동료가 말하였습니다. 기주 씨, 당신 덕분에 프로젝트가 다시 궤도에 올랐어요. 앞으로도 함께 일하게 되어 기쁩니다. 기주는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배우고 성장하겠습니다. 그렇게 기주의 회사 생활은 승승장구하며 이어졌습니다. 비록 아직 갈 길이 멀고 배워야 할 것도 많지만 이제 그는 분명히 자신만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는 언제나 든든한 응원군인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가을 바람이 부는 서울거리에서 기주는 자신의 꿈을 향해 또 한 걸음 내딛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